안녕하세요. 오유엔 초대석 함께하는 미래 진행의 오승연입니다. 지난 시간에 서울대학교 명예교수이신 김광훈 교수님 모시고 미래 리더십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 리더십 하면 이 페이스북의 마크 주커버그나 스티브 잡스가 떠오르곤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창조적인 인재가 배출될 수 있을까요? 배출될 수 있으려면 우리나라의 이 환경들이 어떻게 조성되어야 할까요? 이런 강연들을 또 준비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김광훈 교수님 모실 때 힘찬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지난 1부 때 아무래도 교수님께서의 강연이 아주 흥미로웠기 때문에 2부의 이 강연도 참 기대가 되는데요. 또 어떤 내용으로 강연 준비하셨습니까? 이제 그 연속이죠. 근데 리더십 얘기를 좀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해야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뭐 이론 얘기만 주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야 되는데 실제적인 얘기를 이제 하면은 또 리더도 흉보는 얘기나 나올 것 같아서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만은. 좀 네. 해보죠, 뭐. 그렇죠. 그래도 아마도 시청자들의 입장에서는 실제적인 이야기들이 훨씬 더 흥미로울 수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대하겠습니다. 자, 김광훈 교수님께서 전하실 미래의 리더십 시작하겠습니다. 미래는 우리가 꾸민다. 서울대학교 리더십 센터에서 다음 세대의 리더십 양성을 위해 끊임없는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김광훈 교수. 1940년 서울에서 출생하여 서울대학교 법과대학과 동행정대학원 그리고 미국 하와이 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그는 바람직한 정부, 비교 행정론, 국가의 미래 등의 저서와 언론 기고를 통해 주로 한국의 관료제와 민주정치에 관한 평론을 다수 발표했다. 지난 2007년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를 퇴임하면서 평생을 가르쳤으니 이제 다시 처음 시작했던 학생으로 돌아간다는 퇴임사를 남겼을 만큼 학문의 뜻이 깊었던 그는 현재 학문의 미래와 리더십 교육에 집중적인 관심을 갖고 연구하고 있다. 서울대학교 리더십 센터를 통해 권력은 봉사라는 대전제하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차세대 리더들을 양육하는 데 주력하고 있는 김광훈 교수. 그는 진정한 리더는 과학기술의 변화, 세상의 변화, 패러다임의 변화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고 지적하며 이분법이나 19세기 과학주의, 도구적 합리주의에 머물고 있는 지도자라면 이제 벗어나야 한다고 강하게 말하고 있다. 김광훈 교수와 함께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 세상. 그 밑그림을 그려보고 그에 맞는 리더와 리더십의 방향을 지금부터 함께 모색해보자. 안녕하십니까. 지난번 1부에 이어서 뭐 리더십 얘기를 계속을 하겠는데요. 1부에는 이론적인 얘기를 주로 했는데 리더십 자체보다는 세상 변하는 거, 이런 뭐 과학기술 변화 속의 리더가 그걸 다 알고 해야 된다. 보통 리더들한테 중요한 게 뭐냐면 비전 얘기를 하거든요. 리더가 비전이 있어야 된다. 그런데 실제로 리더들이 비전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기술의 변화를 모르니까. 근데 외국은 이렇게 정상들 보면은 이 공과대학 이런 데를 나온 사람이 있고요. 수학자도 있고요. 이란의 대통령은 수학자였고요. 수학자라기보다 수학 공부한 사람이고. 또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물리학을 공부한 분이고요. 그 전에 영국의 세처 수상은 화학을 공부했고, 이제 그렇게 아시듯이 외국에는 대학교 때 전공은 그런데 이제 대학원을 이제 로스쿨을 가서 세처는 이제 변호사가 되고 뭐 그런 과정을 걷고, 메르켈 총리는 이제 젊었을 때부터 정당 활동하면서 정치인이 된 거고요. 그래서 외국의 그 지도자들, 특히 정상급의 지도자들의 이 생활을 좀 이렇게 훑어보면은, 외국은 어릴 때부터 정당에 가서 자원봉사, 대통령 선거를 치를 적에 가서 자원봉사 하면서 그 돌아가는 걸 직접 몸으로 익히니까
아, 정치가 저런 거고, 어떻게 홍보하고, 어떻게 설득시키고, 이제 어릴 때부터 다 배우고, 이제 이렇게 잘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갑자기 직업을 바꿔요. 딴 거 하고 있다가 갑자기 국회의원 비례대표가 되잖아요. 근데 지역구의 리더들은 평생 동안 그 지역을 알고 봉사 활동하면서 이제 투표해달라고 그러면서 이제 이 당선이 되고 그러는데 비례대표는 이제 직능 여러 분야의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지만 이게 이제 전체 여러 분야의 이제 이익과 의견을 대변할 수 있기 때문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이제 대표로 모시는데 비례대표죠. 그런데 전문성은 있는데 이게 생동하는 지식을 체험한 사람이 경험을 한 사람이니까 산 지식을 갖고 경험을 한 분이 중요한 정책을 내리는 것은 나쁘진 않은데 너무 전문성이 급급하다 보면은 다른 것하고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이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외국의 그 정상을 비롯해서 과학도들이 심심찮게 많은데 우리나라 이렇게 꼽아보면은 과학계에 올려드는 과학계에서만 그 지도자이지 모르겠어요. 대통령은 아직 과학도가 없었던 것 같고요. 그런 식으로 이제 비전을 갖는다면 미래를 알아야 된다, 과학기술 변화를 알아야 된다. 이게 필수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제가 드리면서 변화 얘기 조금 더 보충하고 그리고 또 리더십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는 상당히 지난 시간 일부 때 이제 말씀드린 거의 연속인데 호모 사피엔스라는 것은 지혜로운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모든 것이요 아시듯이 잘 안 되니까는 규범적으로 주문하는 거예요. 인간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너 지혜로워라, 지혜로워 봐라 라고 주문해서 이제 호모 사피엔스. 근데 인간은 본성이 뭔가 하면 놀이를 좋아하거든요. 그거를 호모 루덴스라 그럽니다. 놀이의 인간. 그 학생들 뭐 공부하기 싫죠. 우리 집 꼬마도 숙제라 그러면 막 어디 가서 저기 구석에서 팽이 돌리고 있고 이거 무슨 게임 이거 하고 있고 말 안 듣잖아요. 1학년짜리인데.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이제 사회에선 한 몫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큰 몫이 아니더라도 건전한 시민으로서 소시민도 좋고 잘 자라서 이게 이제 사회에서 지 몫을 하고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놀기만 좋아하는데 뭐 아이들은 뭐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공부는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게 호모 사피엔스. 근데 호모 엠파티쿠스라는 이제 용어가 있는데 이것도 최근 책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게 그 용어를 직접 제가 쓰진 않았는데 맨 위에 보시면 엠파시 그래서 공감하고 동감하는. 그러니까 나만 알고 그런 게 아니라 당신도 훌륭하고 당신의 뜻을 내가 존중하고 같이 느끼자. 그래서 호모 엠파티쿠스 공존의 인간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또 성현 얘기들인데 플라토, 아리스토텔, 뭐 공자 이런 분들은 사물의 본질을 이렇게 캐내는 거를 중요하다고 여겼어요. 근데 갈릴레오나 노자 같은 사람은 본질도 중요하지만 본질을 캐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계를 더 중시합니다. 관계. 이게 나는 개인 한 개인이죠. 그럼 사회는 개인과 개인의 관계로 구성되죠. 그죠? 관계로. 그렇기 때문에 이 관계의 중요성을 또 강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공감, 동감, 공존 다 관계의 얘기들이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동물원에 사자가 있는데 사자 우리 속에 갇혀 있죠. 그러면은 그 사자를 가두고 있는 것은 창살이라고 생각하시죠? 그죠? 사자 우리에 창살이 있으니까 창살이 사자를 가두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걸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은 창살과 창살 사이의 틈이 사자를 묶어 가둬놓고 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음표에서 음악이 나오죠. 그죠? 음표. 근데 음표와 음표 사이의 침묵이 음악을 만들어낸다. 참 안 들어보신 얘기 있잖아요. 그게 다 관계이거든요. 음표 사이의 침묵.
침묵이 어떻게 소리가 나오느냐, 말이 안 된다, 그럴 수가 있는 거지만, 그건 이제 은유를 하는 거죠, 그렇게. 그래서 관계라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중국에서 관시 뭐 이러면 뭐 그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관계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더들이 나만 살고 우리 조직만 살고 우리 지역만 살고 뭐 그런 게 많잖아요. 뭐 그런데 그렇게만 해서는 결국은 매트릭스처럼 손해를 보는 게 더 많으니까 더불어 가야 된다는 뜻으로 이제 리더들이 이 공감의 호모 엠파티쿠스 뭐 이런 얘기를 이제 하는 사람이 있고요. 이거는 뭐 공자 얘기인데 한번 보시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사람은 시로서 흥하고 흥어시 그 다음에 예로 서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룬다. 그러니까는 시도 해야 되고 예로 서야 되고 그리고 즐거움으로 이룬다. 즐겁지 않은 일을 사실은 많이 하죠. 그런데 즐겁기 위해서 사는 거니까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고생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언젠가 낙이 오는 거고 즐거움으로 이룬다라는 공자의 얘기 같은 것도 이게 나를 위해서 리더가 된다 그러는 건 정말 리더십이 없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자리에 있기 때문에 리더인 거고 역할이라는 말씀 제가 드렸는데 그 자리에서 물러나면은 그 사람은 리더의 역할은 일단 끝난 거죠. 그런데 뭐라 그러면 한 번 대사는 왜곡 대사, 영원한 대사, 뭐 한 번 장관은 영원한 장관, 뭐 이런 농담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죠. 그래서 단어 중에 이런 단어가 있습니다. 나력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나력이는 나목, 벌거벗은 거예요. 벌거벗은 힘, 그걸 나력이라 그럽니다. 지위가 없어도 아주 평민이 되었어도 많은 사람이 존경하고, 그래서 잔향, 아주 향기가 끝까지 남는 그런 인물들을 정말 훌륭한 리더, 무슨 종교의 지도자들 다 그 잔향, 나력이 아주 풍부하고 잔향이 넘치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김수환 추경이라는 법정 스님, 이런 분들이 다 그런 이제 리더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공자의 얘기지만은 뭐 시도 시적이어야 되고 예도 제대로 갖춰야 되고, 그래서 어렸을 적의 리더십 교육이라는 것은 실제로 예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대단한 겁니다. 사실 시는 상상력이라는 말씀을 제가 일부에서 드렸어요. 상상력 풍부해야 되고 미래를 어느 정도 그래도 가능성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호기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계라는 건 이해가 기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해를 이제 우리가 잘 훈련이 되지 않으니까 그것도 참. 근데 이해의 기본이 뭔가 하면 기본 중에 하나가 말이죠. 말. 그런데 사람과의 소통이라고 하는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짓으로도 소통이 되죠. 그리고 소리로도 소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지도자들 말 잘하는 사람 별로 없어요. 단어도 제대로 쓰지 못해. 적절한 단어를 쓴다는 게 참 어렵거든요. 그래서 뭐 얼마 전에 신문에도 희화된 지도자들 많지 않습니까? 시장이며 무슨 정당 대표 이런 분들이 단어 하나 잘못 써가지고 이미지가 막 엉망이 되는 것들인데, 단어를 제대로 구사하고 발음을 정확하게 해야 되고, 방송하는 분들만 발음 정확하게 하면 안 되고, 정말 그 훈련을 해서라도 거울 앞에 서서 뭐 연설하는 거 다 연습들 하거든요, 지도자들이. 제스처 연습도 하고, 이게 몸짓으로 소통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무슨 소통을 한다 그러면 말만 하면 잘하면 소통이 되는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이죠. 집안에서 평생 수십 년을 같이 살아도 소통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통 안 돼요. 그런데 일반 사회에서 소통하라 그러면 무슨 그 뭐 홍보 잘하고 무슨 뭐 커뮤니케이션 하면 잘 되는 줄 알고 절대로 그렇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훈련들이 리더로서 이제 자질을 갖추는 길인데, 그걸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걸 해야지만 몸에 배는 거지, 억지로 그래서 시험 쳐서 100점 맞으면 그럼 예를 제대로 갖추는 인물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학에서도
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대학에서 리더를 키울 수 있을까? 대학에서 리더 못 키웁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어요. 근데 이건 미국 사례인데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이 집에서 유명한 학자이고 뭐 칼럼니스트이고 그런데 집에 하수도가 막혀서 배관공을 불렀어요. 근데 5분 동안 일하기 전에 5분 동안 이 사람하고 내가 대화를 나눈 게 하나도 없었어요. 이 사람이 글은 그걸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대학에서 공부를 할 적에는 또 가르칠 적에는 뭐 다인종, 다문화 뭐 이해하고 소통해야 된다고 다 가르치고 뭐 배우고 그랬는데 막상 자기를 도와주러 온 사람하고 이 말이 통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대학을 다녔어도 이게 예일 대학을 나왔는데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는 이렇게 내가 바보 같은 짓을 했나. 그래서 클리블랜드 주립대학이 있는데 클리블랜드 주립대학 졸업생하고 예일 대학교 졸업생을 비교해 보니까 클리블랜드 대학교 학생들이 훨씬 더 중요한 게 내 값을 알고 그리고 아이디어를 내는데 열정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크게 생각하고 그냥 보통 엘리트들 좋은 대학에 나오는 사람들은 좀 미안하지만 쪼잔해서 그냥 작은 거에 집착하고 따지고 그러지 큰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학부 강의 때 저만 강의를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강사를 모십니다. 박원순 변호사, 최재천 교수 이런 들 이제 모시면은 뭐 학생들도 좋고 또 내용도 아주 훌륭하고. 최재천 교수는 원래 서울대학교에 있었던 분인데 연구비 뭐 까다롭게 뭐 하고 하여튼 무슨 이유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좌 교수로 간 분인데 학생들한테 와서 하는 얘기가 뭔가 하면 나도 서울대학교 나오고 교수 해봤는데 서울대학교 학생은 적어도 사상가들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 사상가. 뭐 고시 쳐서 뭐 되고 무슨 또 뭐 돼서 자꾸만 승진하고 올라가는 것보다는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깊은 생각을 하고 누구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상가가 됐으면 좋겠다. 박원순 변호사는 모두들 봉사부터 했으면 좋겠다. 남을 위해서. 그래서 그 희망제작소에 변호사가 6명이 와서 일하는데 월급도 안 받고 변호사 그러면 보통 돈 버는 걸로 알잖아요. 지금은 어렵지만은 그래서 봉사부터 해라. 그래서 그 다음 시간에 이제 그 전에 또 어느 기업의 CEO가 와서 뭐 출세 성공해라 뭐 그렇게 갔어요. 그래서 이제 네 번째 시간에 제가 학생들 한 500명한테 이제 그 앞에 CEO가 한 대로 그거는 묻지 않았고 박원순 최재천 교수가 말하는 사람으로 살 사람, 그러니까 최 교수 12명, 박 변호사도 공교롭게 숫자가 12명 손들어요. 그럼 나머지 그 많은 숫자다 너희들 뭐 할 거냐 했더니 양쪽을 다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맞죠, 그죠? 사회 나가면 소위 말하는 성공, 출세도 하고 싶은 걸 뭐 숨길 수가 없는 거죠. 처음부터 뭐 돈도 벌지 말고 봉사해라. 그리고 이제 밥 굶으면서 사상가 되라.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있어요, 다행히도. 근데 그런 것이 실제로 크게 생각해야지 사상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클리블랜드 대학처럼 그런 사람들이 훨씬 더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리더십 훈련은 이제 하려면은 뭔가 하면은 단어 얘기했습니다만은 무슨 논리도 정연해야지 되고 여러 가지 이제 공간 감각, 자연, 뭐 리듬, 뭐 미래에 대한 거, 사람 친화적이고 자신을 이제 자성하는 거 그런 모든 훈련을 하면은 일단은 리더로서의 반열에 서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력이 있고 찬양이 은은히 남는 그런 리더가 되려면 저거보다는 한 차원 더 달라져야지 되겠죠. 참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그러니까 리더가 남보다는 먼저 생각하고 새로운 것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되고 하니까는 창조력이 있고 우뇌가 발달한다는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린 건데 레오나르도 다빈치라는 사람이 그런 거에 대표적인 인물일 수밖에 없는 게 다빈치는 좌뇌와 우뇌가 아주 골고루 빼어나게 발달한 사람이
분석력도 있고 종합력도 있는 좌뇌우뇌 모든 걸 해서 기가 막힌 거를 만들어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더십 교육에서 레오나르도 다빈치 스타일을 아주 최고의 리더, 그러니까 교육에서는 최고로 치는 겁니다. 그리고 훈련든지 어떤 식으로 하는가 하면은 캐나다의 MBA 코스에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 협상을 하러 가는 팀한테는 음악을 뭘 들려주는가 하면 락을 들려줍니다. 공격적이 되라라는 뜻으로 락을 이렇게 들려주고 보내면 이기고 와요. 네? 그런 훈련, 그 다음에 미래를 기획하고 하는 팀들한테는 재즈를 들려줍니다. 재즈를. 그건 음악 치료, 일종의 치료, 음악 치료하는 분들 꽤 있어요. 그 서울대학교 조수철 교수, 의대 정신과 조수철 교수 같은 분 음악 치료, 이분 뭐 베토벤 아주 전문가보다도 더 전문가예요. 책도 쓰신 분인데 그런 분들은 음악 치료를 하고 또 그런 치료하는 분 많고 연극 치료라는 것도 있고 이제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치료의 차원이 아니라 훈련도 그런 식으로 이제 리더십 훈련을 하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저는 이제 요새는 그렇게 못하지만 이태원에 그 재즈 클럽이 하나 있었는데 뭐 없어졌다고 그래요. 그런데 가끔 가거든요. 그러면 딴 거 잊어버리고 거기에 좀 이제 몰입이 되고 그러면서 불현듯 무슨 좋은 생각도 튀어나오고 뭐 그런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런 건 넘어가고 이제 일부에서 잠깐 말씀드린 대로 리더십을 40개의 지표를 가지고 한 100개의 지수 가지고 물어서 자화상을 그리는 그 그림이 이렇게 있는데, 이 기본은 뿌리니까는 인문학적 소양을 갖춰야지 가능한 거고요. 그 다음에 줄기는 관리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지도자와 관리자는 다른 거다 그러지만 공통 영역이 많고, 일단은 리더라는 건 남과 같이 일할 수 있어야 돼요. 나만 잘났고 시키고 그건 리더 아니죠. 그렇죠? 자기는 가만히 있고 시키는 사람 참 많아요. 그리고 이거 받으면 또 옆에 친구한테 밀어놓고 자기는 딴 거 하고 하는 사람 참 많아요. 근데 그러면 안 되죠. 더불어 일할 수 있고, 그리고 조직에 적응을 해야지 되고. 좋은 조직의 3대 요건이 뭔지 아세요? 요건이 많은데 서로 믿어야지 돼요. 그죠? 믿고, 그 다음에 긍지를 갖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즐거워야지 돼요. 즐겁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뭐 월급만 받기 위해서 간다 그러면 얼마나 불쌍해요. 그죠? 즐겁고 믿고 긍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리더들이, 조직의 장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 가야지 돼. 솔선수범. 그죠? 근데 나는 다 먹고 얘들 조금 먹으라 그러면 그게 즐겁겠어요?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줄기는 그러하고 관리적인 소양이 있고, 이제 꽃 피고 열매를 맺는 쪽은 예술 미학적인 소양이 있어야 가능하다. 뭐 그런 것이 이제 저희가 이제 이론화시킨 내용이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지금 어떤 질문을 이제 던지냐 하면은, 이를테면은 그 그림을 이제 그리기 위해서 묻습니다. 수어지를 좋아하는지 삼국지를 좋아하는지를 묻습니다. 삼국지를 좋아하면 조금은 더 전략적이에요. 그죠? 수어지는 좀 얼렁뚱땅, 뭐 그런 건 아니지만은 이제 그런 것이 있거든요. 바둑을 잘 두는 사람, 장기 잘 두는 사람 상당히 전략적인 사람. 그죠? 그리고 오셀로를 좋아하는지 이아고를 좋아하는지, 그러면 이아고라는 사람은 수단 방법을 가지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뭐든지 성취하려고 그러고, 그런 식으로 이제 물으면은 답을 하는 사람은 이게 뭐를 묻는지를 잘 모르는데, 우리는 그 40개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이렇게 질문으로 만들어서 이제 그림을 그렸더니, 이건 어느 정치인, 우리나라 정치인입니다. 뭐 여기 그림은 오바마가 나오는 거지만, 어느 정치인을 이제 한번 해봤더니, 정치인이라 전략적인 사고는 이제 빼어납니다. 그리고 자신감도 괜찮고요. 그런데 다양성은 부족해요. 정치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뭐 대부분 다양성은 좀 뭐 부족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례가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서울대학교 학생의 경우인데, 20계통의 학생들을 한번 해서 이건 평균치를 낸 겁니다. 앞에는 이제 한 개인이었고요.
근데 이건 보면은 결과를 중시하고요. 이공계통 결과, 실험에서 뭐가 나와야 되니까, 결과 꼭 뭘 이루어야 되니까, 이제 약한 게 희생, 봉사. 그런 건 약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의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뭐 자기만 생각하니까 그냥 이고가 강하고 자기 중심적이고 뭐 그대로 이제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까 이 말씀 지난번에 이제 드린 바가 있고 이분은 정말 유명한 이제 CEO였는데 그 성공을 했는데 나중에 회사에서 회장 자리에서 쫓겨나기도 하고 주지사가 나와서 뭐 낙선도 하고 그러니까 리더는 무슨 한때 활발한 활동을 하다가 계속 정진을 해서 잘하는 사람도 물론 있지만 실패에 거듭한 사람도 있는데 실제로는 실패를 해봐야지 큰 인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아주 순탄한 가도를 달렸다. 순풍에 돛을 달고 갔다. 그것만이 좋은 게 절대로 아니고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 고생은 정말 뭐 천만금을 주고도 못 사는 그런 거는 우리나라 사람들만의 생각이 아니고 힘들게 사는 거기서 생존하는 법을 배우면서 아 나만 잘나서는 절대로 안 되겠구나. 같이 잘났거나 같이 못났거나 그거 후자는 좀 틀린 말이지만 그래서 이제 이런 것을 이제 경험한 사람들 이제 몇 사람 이건 뭐 옛날 사례이기 때문에 지금 리더는 아니지만은 중국의 리더 중에는 대개는 무슨 칭화대학이나 상해교통대학, 상해교통대학의 중국의 교통이라는 건 과학 전반을 말하는 겁니다. 교통이라는 게 이게 소통이잖아요. 그죠? 이런 데 나온 사람들이 다 리더가 되고 중국의 리더들이 좋은 거가 뭔가 하면은 대학을 졸업하면은 벽촌에 공장, 농사 짓고 하면서 한 거의 10년 뭐 이렇게 아주 현장, 일선에서 고생하면서 이 일을 배우고 삶의 지혜를 터득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에 와서 훌륭한 이제 지도자가 되는 건데 우리는 그런 거는 안 하잖아요. 그래서 한때는 행정고시 합격자들을 지방에 근무를 시켰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오래전 얘기입니다. 그랬더니 뭐 1년도 안 돼서 막 빽써가지고 막 다 서울로 올라오고 그래요. 제도를 만드는 것이 능사는 아닌데 좀 그렇게 해서 되도록이면은 이게 지방 일선 경험을 이제 해야 되는데 거기에 또 조직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그 살아남기도 힘들고 서울대학교가 지난 이장무 총장 그리고 이번에 오현천 총장께서 이제 잘 하시는 게 뭔가 하면 지방 학생들 코타를 줘서 입학을 시키고 조건이 뭔가 하면 자기 고향에 돌아가서 5년 동안 봉사하게. 그러니까 간호대학에 입학을 시켰으면은 그 학생은 자기 고향에 가서 간호사로서 몇 년 일하게 하는, 농생대에 나온 사람은 그렇게 하는, 뭐 그런 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중국을 따라가는 건 물론 아니지만 그 현장의 중요성을 이제 일깨워주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지 못하는데, 이거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남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거의 고만고만하죠. 달라질 게 없는데 다르게 생각해야지만 다른 게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깊이 생각하고 행동도 신중하고 공전의 행동을 해야 되고 우아하게 하려면 좀 우아해야죠. 그죠? 우아하게.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이 읽힌 책으로 이제 정의란 무엇인가인데 실제로 미국에서 더 많이 팔린 거는 이 왼쪽 책입니다. 인도 사람인데 교수인데 아마르티아 셴이라는 사람이 쓴 이제 그런 거는 실제로 이쪽 분은 뭐를 주장하는가 하면 리더로서 기여를 하려면 결국은 건강하고 그래야 되는데 교육 제대로 받아야 된다는 요지의 얘기입니다. 저쪽 이제 그 마이클 샌들은 또 여러 가지가 이제 얘기가 많죠. 일일이 말씀을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지구를 이제 푸르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린 리더십이라는 말을 이제 보통 하는데요. 정부에서도 강조하고 뭐 어느 학교에서 이제 코스도 생기고 이제 그렇습니다만 제 편견 중에 하나는 그린을 강조하려면 성장은 좀 잊어버려야 된다. 근데 참 어려운 것이 성장과 복지
둘을 동시에 하기 상당히 어려워요. 근데 그것은 같은 거라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것도 이제 쉽지는 않은 일이고 그렇습니다. 거의 이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이제 마지막으로 보통 GNP 하잖아요. 그죠? 국민 총생산이 늘었다, 뭐 줄었다, 몇 프로 성장률은 이렇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정부가 하는데 그래서 능사가 아닌 것이 저 속에는 마약이라든가 무슨 뭐 나쁜 것도 다 들어가서 건물을 허는 것도 GNP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좋은 것만을 넣을 수는 물론 없지만 나쁜 거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로버트 케네디라고 존 F 케네디 동생 법무장관 하다가 대통령 출마해서 이제 죽었는 68년에 로버트 케네디 연설 속에 이제 이런 얘기가 자세하게 나오는데 뭔가 하면은 교육의 질이라든가 인간의 지혜라든가 이런 질적인 건 하나도 들어가지 않아요, 이 속에. 그래서 GPI라고 Genuine Progressive Index라는 것을 만들어서 미국을 그려봤더니 실제로 GDP는 저렇지만은 GPI로 해봤더니 미국도 성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진정 그 지수를 계산해내서 제대로 나라는 어떻게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를 얻었고 뭐를 잃었다는 것도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리더들이 잘했다고만 자꾸 얘기를 하죠. 그거 전부 거짓말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잘못한 거 얘기해야 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도움을 청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오바마의 연설도 여러분도 미국에 투자하고 우리도 같이 투자하자. 같이 가는 거다. 뭐 이런 연설을 하는 이유가 다 좀 솔직한 거죠. 근데 이거 정부는 내 것이 아니다. 여러분의 것이고 같이 투자해서 나라를 살리고 뭐 이렇게 가는 건데 리더들이 이제 조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자꾸만 자기 주장만 펴서 설득을 시키는데 정말 요만큼도 설득이 안 되는 겁니다. 설득될 수가 없죠. 내용도 빈약하고 논리도 모자른 게 많고 우리나라 지도자들 논리가 너무너무 부족합니다. 논리를 공부 안 한 것도 뭐 그렇다 치더라도 논리가 엉터리 논리, 선언지, 긍정의 오리 뭐 이런 것들 수없이들 하면서 그냥 단정하고 주장하고 그럼 국민이 어떻게 설득이 되는? 그래서 제가 이제 짧은 시간 동안에 드렸던 말씀은 좀 여유를 갖고 뭐 속도 재가면서 재촉해서 경쟁 이렇게 가는 것은 정말 능사가 아니고 박원서 선생님이 꼴찌에게 보내는 갈채라는 게 있어요. 마라톤을 이렇게 보니까는 맨 끝에 뭐 몇 시간 걸려서 뛰고 오는 사람이 얼마나 장한지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의지의 힘으로 그래서 꼴찌에게 박수를 보내자. 그런 소설 산문집이 있는 것도 다 경쟁에서 1등이 능사가 아니라는 리더가 맨 앞에서 자꾸만 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취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긴 시간 동안 고맙습니다. 네, 이 리더십 사례를 통해서 또 미래의 리더십에 대한 강연을 또 해주셨는데요. 또 공공 그 리더십 지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잖아요. 궁금한 게 그 경험과 그 어떤 연륜 이런 것들에 따라서 그 지수들이 좀 다르게 나옵니까? 어떻습니까? 무슨 이게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니거든요. 네. 그렇죠? 정답이 무슨 시험 치듯이 해서 이게 정답을 맞추는 게 아니라 나는 누구를 더 좋아하고 근데 질문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무릎 사진을 찍을 적에 보통 어디에 쓰느냐. 네. 학생 때. 네. 리더는 뭐 시장이나 무슨 도지사 매번 가운데 쓰죠. 대통령 가운데 쓰는데 그런 직책을 맡기 전에 학생 때 그룹 사진을 찍으면은 보통 어디 쓰세요? 보통 중간에 서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은데. 아니, 중간에 서는 게 더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옆에서 나오면 좀 퍼지게 나오고. 리더 욕심이 있어요. 저는 항상 가상사리에 서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는 그 성향이 그런 것은 나타나요. 그러니까는 좀 하여튼 오 교수님 리더 네. 소양이 충분히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질문을 하는데요. 그런데 이상적으로는 저 원이 크고 동그라면 좋죠. 그렇죠. 근데 이게 들쭉날쭉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각자가 다 얼굴 다르듯이 리더십의 자화상 그림은 다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근데 좀 일부러 어려운 것도 질문합니다. 네. 이 사람이 진짜 실력이 있는지. 근데 모르고 답하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모르고 답할 수가 있는데 몰라도 모든 지식을 가지고 판단하는 거 아니잖아요. 뭐 이게 감각, 느낌, 또 0.2초의 찰나의 판단 뭐 이런 것이 중요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종합 지식도 필요하지만 손지식이라는 말 들어보셨는지요? 손지식이요. 손지식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네. 아프리카에 부시맨 있잖아요. 힘 좋은 부시맨들이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생각은 지극히 논리적이고 합리적입니다. 그걸 손지식이라 그래요. 교과서에서 안 배웠어도 사람이 본능적으로 아주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을 한다는 것을 손지식이라 그러는데 네. 손지식으로도 얼마든지 리더는 될 수 있죠. 얼마 전에 그만둔 브라질의 룰라 대통령은 네. 학교를 다닌 적이 없어요. 그렇죠. 뭐 거의 없어요. 네. 근데 너무 훌륭한 대통령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아카데믹 라이프 이렇게 했는데 그 책을 통해서 나를 보고 세상을 알고 미처 생각했지 나는 못했지만은 쓴 사람을 통해서 이제 대리 경험을 하고 뭐 하는 것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는데 현란한 지식만 딱 나열해서 뭐 문제가 해결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 김 교수님의 그 리더십 지수는 어떻게 나오셨습니까? 저도 이제 그려봤는데요. 네. 제일 나쁜 게 저희 같은 사람들의 단점이 뭔가 하면은 기자들도 해보고 이제 그랬는데 위임을 안 해요. 그러니까 교수는 모든 거를 뭐 조교하고 같이 하고 시키기도 하지만은 전 습관이 많은 거를 이제 혼자서 다 해내거든요. 근데 리더는 남한테도 맡겨서 나보다 훨씬 더 잘하는 사람을 찾아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아들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되고 한 78일을 선고 소송 때문에 거의 이제 막판에 가서 이제 이겨서 연방 대법원에 가서 이겨서 대통령 취임을 하지만 그 기간 동안에 여러 이제 평들이 나오는데 우연히 그 당시에 영국의 BBC 방송을 제가 봤는데 부시를 뭐라고 평하는가 하면은 600단어밖에 모르고 예. 미국 사람 하버드 대학교 실험실에서 쓰는 단어는 5, 600단어에 불과합니다. 실험실에서는요. 그다음에 미국의 보통 사람들이 쓰는 단어가 10,000단어입니다. 근데 부시는 600밖에 모른다는 평을 하고 책을 안 읽는다라는 평을 하면서 제일 강점이 뭐냐? 위임을 잘한다라고. 그 보니까는 그 기간 동안에 텍사스 크로포드 목장에 있으면서 자기는 말 타고 뭐 장작 패고 뭐 그러는데 럼스펠드 무슨 뭐 딕 체니 이런 사람들 콘돌레아 라이스 이런 사람들 불러다가 아니면 보통 이제 전화로 보고받고 네. 가끔 불러다가 이제 듣고 그러는데 이 훌륭한 참모들한테 전부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임파워먼트라 그러거든요. 네. 그거를 잘하기 때문에 8년을 한 거죠. 네. 조금 뭐 좀 문제는 많았지만은 네. 뭐 잘못된 정보로 뭐 이락 들어가고 뭐 그런 것도 있었지만은 이 참모진이 좋아서 그것도 좀 아주 흔쾌히 맡겨서 나보다 네가 잘하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저희는 보니까는 위임 잘 안 하고 네. 그러면 리더가 될 수가 없죠. 그럼 혼자 있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주변 사람들을 잘 활용하는 것만큼 아주 정말 큰 힘이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거를 잘 안 합니다. 임파워먼트도 못하고 또 우리나라 정치인분들은 좀 논리가 부족하다는 말씀도 강연 마지막 부분에서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왜 논리가 부족한 거고 또 이것들을 좀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네. 수반돼야 될까요? 네, 그런데 논리가 부족한 거는 오히려 당연한 거일 수가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 논리와 비판적 사고라고 김광수 교수가 쓴 책들은 우리는 뭐 기본적으로 이제 있는데 뭐 정치인들이 논리학 책 받겠어요. 그냥 네. 무슨 뭐 복지가 중요하다 그러면 복지 얘기만 잔뜩 듣지요. 근데 그 밑에 깔려 있는 논리가 뭔지, 밑에 깔려 있는 이념은 뭔지, 그래서 공동선은 어떻게 구현할 수가 있는 건지에 대한 것을 종합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논리만 따져서 잘 되는 건 물론 아니죠. 그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게 부족하고 잠깐 이제 말씀드린 거지만은 요만큼 작은 걸 가지고 그게 전체 경험인 걸로 이렇게
확대시키지 않습니까? 내가 경험하는 것은 정말 작은 것 중에 작은 것이고 보편성이 떨어질 수가 얼마든지 있는 거고 거기에다가 정치인들은 재선을 위해서 자기네 지역을 챙겨야 된다는 아주 편견 덩어리의 리더들이니까 정말로 자기의 재선 3선 뭐 그걸 위해서 모든 생각들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게 제일 큰 가치니까 왜냐하면 다시 국회에 들어와야지만 뭐 말로는 국민과 뭐 국가를 위해서 일한다라는 이제 그것도 이제 허구지만요. 뭐 그래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네. 역할을 하는 건데 그래서 뷰캐넌이라고 하는 사람이 노벨 경제학상을 받은 사람의 얘기인데 세상에는 공익은 없다 그래요. 우리는 공익이 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공익을 어떻게 이제 구현하느냐 그러는데 전부 사익인데 사익. 근데 사익만 추구하면은 부딪혀서 다 손해 보잖아요. 그러니까 사익을 좀 양보해서 민주정치로 공익을 이제 이렇게 좀 더 선양시키려고 하는 노력을 하는 것뿐이다. 뭐 이렇게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으니까 뭐 훌륭한 분이죠. 근데 그런 식으로 사익에 집착을 하니까 그렇고 네. 자기 지역만 살아야 되겠다는 편견 때문에 그렇고 네. 뭐 이유가 꽤 있죠. 네, 좀 더 크게 넓게 봐야 되는 그런 게 꼭 그렇습니다.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뭐 본받을 만한 인물이 나왔을 것 같은데요. 어떤 분을 꼽으시겠습니까? 많은 분들이 세종 리더십 얘기를 합니다. 그 세종대왕은 참 현명한 분이었는데 그때도 세종만큼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강조해서 장영실을 활용해가지고 많은 거를 그랬군요. 해내지 않습니까? 네. 한글을 만든 것도 얼마나 창조적입니까? 그렇죠? 그리고 뭐 현지에 가서 조사해서 곡식은 뭐가 부족하고 국민들은 무슨 불만을 가지고 있고 전부 그런 이제 요새 하는 여론조사 다 하고요. 그리고 현명하게 판단한 거. 물론 이제 아버지의 그 권력 투쟁 때문에 나쁜 이제 그 기억이 있어서 그렇지만 모든 것을 극복하고 그리고 이겨낸 리더거든요. 그래서 융합의 리더로서도 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조선의 왕들의 현명한 사람이 참 많았습니다. 사실 물론 이제 권력 투쟁도 있고 그런데 이 리더들이 권력 투쟁을 안 한다고 하는 건 거짓말이죠, 그죠? 뭐를 이제 쟁취를 해야 되니까 다른 사람은 방해하고 막고 하는 것을 뚫고 극복하고 뭐를 얻어내야 되니까는 투쟁 안 한다는 건 거짓말이고 권력을 쟁취하려 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인데 그거를 좀 우아하게 결과를 좀 아름답게 그 남을 위해서 이런 왕들이 뭐 되게 있었고 그게 가능했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강조하는 대로 경연이라 그래서 왕은 늘 공부를 했습니다. 네. 공부. 우리나라도 대통령이 개인 교수 받았고요. 그리고 대통령 후보자들도 뭐 교수나 이론가들 불러다가 공부하고요. 그래서 경연 비슷한 거를 요새 지도자들도 이제 하니까 네. 열심히 이제 노력하면서 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런데 이제 쓰나미가 뭐 온다든가 네.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지면은 그러면은 이제 정말 힘이 이제 없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 한발도 심하고 그다음에 이태진 교수 얘기 들어보면은 임진왜란 때 그 별똥별이 그렇게 무수히 떨어졌대요. 아주 기후는 참 나빴고 뭐 어려운 때가 뭐 없었겠어요. 네. 뭐 수없이 있었는데 그 곡식이 안 열리니까 전부 굶고 우리나라도 박정희 대통령 때 겨우 춘궁기 면하기 시작한 거 다 아시죠? 네. 그때 요새도 뭐 도시락 못 싸오는 학생들 있지만 그때는 뭐 반 이상 반이 뭡니까 뭐 그때 정말 무상급식을 했었어야 되는데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나중에 옥수 뭐 벼 품종 개량하면서 농촌 그 연구소들 이런 데서 많은 거를 개량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나라가 되는 거지만은 하여튼 지도자들이 어떤 걸 실험시키고 뭐를 개발하게 하고 하면서 이제 잘 살아가는 나라를 만드는 건 좋은데 이게 빈부격차는 아직도 점점 더 벌어지니까. 그렇죠. 그죠? 여건도 이게 아주 신장이 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너무 아직도 옛날보다 더 못한 삶을 사는 여성들이 있고 이게 지도자는 그거를 뭐 통합이란 말도 쓰고 뭐 그러는데
이 간극을 좁힐 수 있는 사람이 훌륭한 사람인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참 쉽지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 정말 세종대왕의 경우는 정말 창조적인 그런 리더십을 참 발현을 잘 하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또 강연 중에서도 말씀하셨지만 뭐 아이비리그나 이런 대학들, 뭐 소위 말하는 명문 그 외국 대학들의 경우는 입학할 때 이미 굉장히 스포츠맨십도 많이 보고 인성교육도 상당히 중시해서 그런 학생들을 또 선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도 이제 점수라든지 엘리트 위주의 그런 교육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나라 그 인재를 양성한다는 그 대학의 역할이 잘 수행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참 궁금해지네요. 저는 이제 부정적으로 보거든요. 네. 아까 이제 몇 가지 이제 교수들 예를 제가 들었는데 실제로 보면은 말씀하신 대로 아이비리그에 들어오는 학생들은 요새 쓰는 용어로 스펙이 아주 화려합니다. 네. 해외 봉사 활동 이미 했고 그리고 계속 자원봉사하고 있고 또 특기가 뭐 이를테면은 자전거 타고 뭐 전국 일주한다. 아주 대단한 거거든요. 그런 능력의 이제 소지자, 경험의 소지자 이런 사람들을 가산점을 훨씬 많이 줘서 SAT 시험 점수만 가지고는 절대로 뽑질 않고 그런데도 들어오면은 좁아지고 네. 경쟁하지 않으면 안 되니까 경쟁 몰입을 하기 시작하면 딴 건 안 보이고 이제 이렇게 돼가지고 네. 엘리트 교육이라는 게 사람 제대로 못 키우는 고독해 봐야 되고 굶어 봐야 되고 무전 여행 다녀 봐야 되고 그래서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도 봐야 되고 이런 거를 못하고 그냥 뭐 해가지고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이 그건 더 하지 않습니까? 네. 점수로만 뽑으니까 대학 교육이 이미 늦은 거예요, 사실은. 그건 뭐 저는 자신 있게. 네. 그래서 그 인성이라고 하는 것, 사람이 어떤 행동을 보이느냐, 기본이 뭐 어떻게 갖춰져 있느냐, 이런 교육을 대학에서 한다고 하면 이미 그건 늦은 겁니다. 그러고는 뭐 졸업해서 직장 가야 되고, 그것도 좋은 직장 가야지 되고, 월급 많이 받아야지 되고, 그걸로만 매진을 하니까 나만 생각하지 남은 요만큼도 생각 안 합니다. 네. 그런 거 경쟁에서 이겨야 되니까. 네. 그런데 이제 서울대학교에 온 이강한 야구 감독이라고 유명한 감독, 옛날 유명한 감독이 서울대학교에 뭐 무보수로 왔어요. 학생들 이제 서울대학교 야구부는 100번 싸면 100번 지는 야구부입니다. 근데 이분이 와서 뭐라고 학생들 격려하는가 하면은 지는 것도 교육이다. 지는 것을 배우는 것도 교육. 져봐라. 이기기만 하지 말고. 그래서 대학 교육, 엘리트 교육이 리더 절대로 키우지 못한다고 저는 네. 거의 확신하거든요. 그래서 리더는 정말 엉뚱한 데서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시운도 타야 되고 뭐 그런 건데 그 리더가 되기 전과 된 후가 똑같아야 되고 계속 정진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권력을 잡으면 이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네. 자기가 뭐 왕인 줄 착각하는 거고 네. 이것이 내 건 줄 착각하고 해겔 유명한 철학자가 뭐라는가 하면 자리는 자연인이 잠깐 왔다가 앉았다 가는 거고 자리는 영원하지만 그 사람은 한번 퇴장하면 끝인데 네. 여기 앉았던 사람은 그게 내 건 줄로 알고 마음대로 행사하려고 하는 그런 참 모순된 일들을 한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거의 다 그렇죠. 네. 그렇다면 지금 말씀해 주신 우리나라의 이 가슴 아픈 그 교육 현실들을 좀 더 낫게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오현준 총장을 위해서 네. 좀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는 교과목, 현재 있는 교과목을 쭉 한번 이제 훑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꽤 있어요. 주로 그 인문학 쪽에. 그렇죠? 깊이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좀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과목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되겠어요? 학생들이 그런 거 잘 안 들어요. 선택을 잘 안 합니다. 대학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걸까요? 근데 어려우니까 또 네. 점수 잘 안 나오면 그 정말 언제 들어야 기회가 더 없을 때인데 그래서 대학교 때 들어야 되는 과목들은 듣질 않고 그리고 점수 잘 주거나 뭐 하여튼 이제 취직에 도움이 되는 것만 들으니까 네. 대학이 그 체제를 바꾼다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강제로 필수 과목을 만든다? 그건 좀 미안하지만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억지로 뭘 해서 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뭐가 되는 것 같죠. 그냥 모든 게 이제 마음이 감동해서 우러나서 스스로 하는 때 지식이 내 거가 되는 거고 네. 사람이 달라지는 건데 뭐 저는 타이거 마음이 뭐 훌륭하다고 그러지만은 잃는 것도 너무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는 사람이 대학 교육을 받으면서 그는 나를 돌아보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사회에 나가서는 어떠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를 배우는 거죠. 그죠? 그런데 그거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그냥 시험 준비만 하고 외우고 네. 시험 치고 나오자마자 다 잊어버리잖아요. 그게 지식이 쌓이는 것도 아니고 느낌이 더 세련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래서 저는 지금 대학 교육 이런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대학 이럴 수는 없다. 대학 점 찍고 이럴 수는 없다라는 글도 최근에 쓰고 서울대학교 어떻게든지 뭘 좀 해보고 싶은데 그게 쉽나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어떤 혁명이 일어나야지 그런 교육의 패러다임이 바뀌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혁명이 일어나서 또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네. 제가 말씀드린 이 혁명이란 게 대학교에서의 이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기 힘들다면 초중고등학교 그 하위급 학교에서라도 어떤 좀 변화가 있어야지 우리나라 전체 이 사회 시스템 교육이 변화되지 그렇습니다.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제가 뭐 다들 보는 건 아니지만은 한가람 고등학교가 그런 면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어요. 거기는 고등학교 학생들이 이렇게 방마다 대학처럼 이렇게 강의를 듣기 위해서 방을 이동을 해요. 그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듣고 싶은 쪽으로 가는 겁니다. 한 방에만 앉아서 똑같은 학생하고 1년 내내 그냥 씨름하고 사는 게 아니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이동 수업을 시킨 것부터, 리더십 교육을 시킨다고 교장이 저한테 찾아온 것부터, 네. 생각이 벌써 다른 겁니다. 애들 지금부터 리더십 교육 시켜야 되겠다 이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네. 교수님, 제가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엄마라서 그런지 좀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고 싶은 게요. 우리나라에서 그 가정에서 좀 글로벌 리더로 키우고 싶어 하는 우리 부모들에게 이렇게 하면 좀 글로벌 리더를 좀 키울 수 있겠다. 좀 더 이제 구체적인 팁을 좀 마지막으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옛날부터 아이를 크게 다양하게 키우려고 하는 분들의 대개는 아이 방에 세계 지도 또는 지구의 네. 그거를 갖추는 집들이 옛날부터 있었어요. 그죠? 그러니까는 세상이 이게 좁은 게 아니라 한없이 뭐 넓고 아까 좀 일부에선가요? 우주에 대한 얘기를 드렸듯이 세상이 넓다. 또 할 일도 많다는 거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저는 생각에 대학을 다시 만든다면이라는 강연을 송영관대학교에 가서도 하고 뭐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을 다시 만든다면 이렇게 만들고 싶다. 마찬가지로 아이를 다시 키운다면은 이제 이렇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없지는 않은데 네. 기본적으로 가르쳐서 끌고 가는 것보다는 계속 말을 듣고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이 이 다음에 큰 리더가 되는 길이라는 생각을 하는데 네. 그것도 말만큼 쉽지는 쉽지 않죠. 않죠. 예. 아, 근데 의견을 먼저 듣고 그래서 저는 민주주의는 이런 얘기합니다. 미국에서는 아이 날 적에 아버지 들어오게 하거든요. 선택이지만 그 아버지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아이가 어떻게 탄생하는지를 알고 인권이 뭔지를 직접 보고 여성은 얼마나 고생하는지를 직접 보게 하는 거. 거기에 더해서 아이가 잠들기 전까지 아버지가 계속 동화책을 읽어주는 거. 그만큼 소통이고 모든 것을 아주 피부로 또 폐부로 흡수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게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네. 우리나라에서 그냥 숙제하라고 내버려두고 부모는 딴 데. 네. 김 교수님 오늘 이렇게 들으면서 반성도 많이 됐고요. 또 리더에 대한 이야기, 또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들 오늘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강연을 들어보니까요. 사실 이 리더십 교육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일상의 소소함에서 그런 리더십 교육을 찾을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듣고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게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또 예를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리더십 교육은 시작된다라는 중요한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깊이 생각하고 크게 생각하고
다르게 생각해보는 습관, 오늘부터 한번 실천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다음 시간에 다시 새로운 분 모시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임어당이라고 린위탕이라는 중국의 석학이 있어요. 37년에 생활의 발견이라는 책을 뉴욕에서 썼는데 거기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은 똑똑하기보다는 어리석기가 더 어렵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교육이라는 게 너무 1등 또는 똑똑 그리고 좋은 학교 나오면 성공 그 등식은 참 틀린 거거든요. 그래서 어리석는 것만큼 어려운 것이 없다라는 건 참 명언 중에 명언이라고 생각하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게 제일 중요해요. 사람들은 내가 누군지를 모르니까 남도 누군지 잘 모르거든요. 그 남을 모르는데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설득을 시켜서 리더십을 발휘합니까? 그러니까 남은 모르고 내가 나를 모르는데 또 소통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계속 내가 누군지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이게 피터 버그라는 사회학자의 얘기인데 계속 나를 의심해보라 그럽니다. 확신을 갖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고요. 허상에 대해서 확신을 갖는 건 끔찍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제대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있는지를 계속 묻고 물어라. 그래서 그거를 이제 중국말로 표현하기를 진아, 참 진짜의 나 아자라는 단어를 씁니다. 진아, 내가 과연 무엇인가.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교육도 그래서